1950년 6월 25일 오만무리한 미제 침략자들은 10여 만의 대병력을 내몰아 산판선을 넘어 2km 계선까지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미제 호전광들은 괴뢰 수도사단 17연대를 대탄과 벽성 방향으로 올리밀었고 괴뢰 1 보병사단을 평천, 금천, 장풍 방향으로 진입시켰으며 괴뢰 7 보병사단을 연천, 금화 개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선 동부에서는 괴뢰 6 보병사단이 화천과 양구 방향으로 침공해 들어왔고 괴뢰 8 보병사단이 양양 개선으로 미친듯이 덤벼들었습니다. 바로 이날 워싱턴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조선전쟁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으켜놓고도 교활한 트루맨은 자기를 마치 미주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조선전쟁의 급보를 받고 급히 돌아오는 것처럼 연극을 놀면서 북조선이 침략을 했으니 이를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도적이 매를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제에게 매수된 유엔 사무총장 트루그벨리는 트루맨의 비밀 지시로 미리 꾸며두었던 이른바 결의안을 강압 통과시킴으로써 전쟁 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날뛰었습니다. 연이어 6월 27일에도 유엔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무력 간섭을 허용하는 죄악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른바 6월 27일 결정이라는 것이 있기 12시간 전부터 트루맨의 명령에 따라 메가더는 미 7함대와 일본 주둔 미 5공군을 조선으로 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트루맨이 보낸 이 하늘의 날강도들이 6월 26일 새벽부터 공화국 국방부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와 건설에 노련없던 우리의 거리였습니다. 해방 후 그처럼 꽃피던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이 전쟁의 화염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태는 정말 이만저만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아직 요람기에 있었고 인민군대는 정규군으로 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100여 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소위 승리만을 자랑해 오던 미제를 교수로 하는 세계 반동연합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깡철의 영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벌써 적들이 취약성 걸 환히 꿰뚫어 보시고 미제 침략자들을 경멸 소탕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고 우리 인민을 전쟁 승리해로 부르시었습니다. 이 준엄한 역사의 시각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정의의 성전으로 부르시었습니다. 참고 참아오던 우리 인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적들의 침공을 즉시에 좌절시키고 전 전선에서 총반격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전시 상태가 선포되고 온 나라가 하나의 강력한 전투 진지로 전변됐습니다.
청년들은 배움도 희망도 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전쟁이 일어난 지 단 며칠 사이에만도 85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항일의 전설적 용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대병력을 증강하기 전에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타격으로서 적의 기본 집단을 짧은 시일 안에 경멸소탕하고 남반부를 해방할 때 대한 탁월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주 타격을 전선 서부로 지하하고 적의 기본 집단을 서울 지구에서 포위 섬멸하기 위한 첫 작전에 진입했습니다. 인민의 자금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남진의 이 길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길이었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해방의 날을 맞이한 남녘땅 형제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고 그들을 구원한 인민군 전사들의 기쁨 또한 컸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작전을 개시한 지 단 2일 만에 서부에서는 벌써 옹진, 연안, 개성을 해방했고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부대들도 문산, 춘천, 강릉 개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의 북쪽 관문인 의정부 개선의 적 방어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괴뢰 수도사단의 장교들은 증오를 애걸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인민군 제3, 제4 보병 사단들은 적들의 문산 개선 방어선과 의정부 개선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드디어 6월 27일 저녁에는 서울시 북쪽 교회에 진출했습니다. 어두움에 잠긴 서울 거리에 역사의 새날이 밝아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도시의 파괴를 염려하시어 날이 밝은 다음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인민군 부대들에 주셨습니다. (6월 28일) 새벽 5시 서울 해방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공호 땅크부대가 돌격로를 열어 나아갑니다. 서울 시내로 돌입한 인민군 제3, 제4 보병사단의 전투원들은 첫 시가전에서 무비의 용성을 발휘하여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했습니다. 괴뢰군의 기본 집단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을 때 미제와 괴뢰 두목들이 인민군대한테 쫓겨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한강 다리입니다. 적들은 얼마나 급해 맞았던지 제놈들의 패잔병무리가 한창 건너가고 있을 때 이 한강교를 폭파하여 무리주검을 내었습니다. 후에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이때 죽을 놈들은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부터 살고 벌판이다. 적들은 바로 이런 놈들이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괴뢰군 6개 사단과 수많은 헌병 경찰들로 꽉 들어찼던 원수의 아성을 작전 개시 단 3일 만에 짓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 역사상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리승만 괴뢰전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영웅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정의의 무력, 강철의 인민군 부대들이 보모당당히 입성하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들이 왔습니다. 이날은 서울이 생긴 이래 처음 맞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이었습니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해방시킨 이 놀라운 공격 속도, 이 기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의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해방된 서울 거리에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삶이 힘차게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군 작가들이 시민들과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의 종군 작가였던 김승구는 감히 깊이 말합니다. 제가 전쟁 시기에 종군 작가로서 인민군대와 함께 낙동강 예선까지 나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남진에게서 보고 들은 가지가지 사실과 얘기들 가운데서도 특히 그 적들의 아성이었던 서울이 해방됐을 때 그 격동적인 관념은 지금도 눈앞에 아주 선합니다. 공화국 깃발이 놈들의 소위 중앙청 지붕 꼭대기에 휘날리고 인민군대가 입성하자 남녀노소 전체 시민이 떨쳐나와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목이 터지게 외치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친혈육의 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해방의 은희를 맞이한 서울거리는 그야말로 그 감격과 흥분의 불도가니처럼 끌어번졌습니다. 그때 안국동에 산다는 한 주민은 인민군대는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면서도 다정하고 인사성이 바르냐고 하면서 인민군대만 봐도 김일성 장군님의 정치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 것도 남음이다. 이제는 우리도 김일성 장군님의 정치를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어찌 그 한 사람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던 온 서울의 남녀노소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렇게도 그립던 어버이 장군님의 품에 안겼으니 서울 시민들의 이 충성의 흐름은 절기라도 말기라도 갈 것입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싶었고 창조의 구슬땀도 마음껏 흘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 모든 행복은 오직 공화국의 품에 있었습니다. 남반부 청년들도 조국을 위하여 우영군에 떨쳐 나섰습니다.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부대들이 수원 평택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도쿄에서 떠난 한 대의 비행기가 수원에 날아왔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입니다. 노일 전쟁 이래 싸움판에서 진갑을 맞았다는 이 아메리카 장군이 왜 이렇게 급하게 기어들어 서두르는지 어디 좀 봅시다. 최전선인 영등포 지구에 나와본 메가더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6월 25일 새벽에만 해도 오늘은 38선, 내일은 평양하면서 기세등등하여 38선을 넘어섰던 그 군대란 말인가. 다황망주한 메가더는 황급히 워싱턴에 지급정보를 날렸습니다. 한국군은 완전히 혼란, 전투 의욕 완전 상실, 그들이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불가능. 괴뢰군은 아무리 봐도 더는 대항할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메가더는 일본 주둔 미 침략군 사람들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조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둔 미-24 보병사단의 스미스 특공대가 조선으로 떠나오고 있습니다. 미제의 첫 지상부대인 스미스 특공대는 7월 5일 오산 개선에 쓸어들었습니다. 미군이 나타나면 정세는 호전될 것이다. 보낸 놈도 온 놈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민군 전투원들은 이 샤머노의 후손들에게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오산은 미제가 정말 크게 오산한 고장이었습니다. 스미스 특공대는 불과 2시간 만에 이름도 모를 조선의 골짜기에서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미제의 첫 지상부대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맨 먼저 가서 무공을 세우라고 보낸 대아메리카가 얼마나 가엾습니까? 한편 주문진 앞바다에서도 미제는 된매를 맞았습니다. 인민군 해군의 자그마한 어뢰정이 움직이는 섬이라고 우쭐거리던 1만 7천 톤급의 미국 중순양함 발주모로를 동해 바닷속에 처박았습니다. 어뢰정으로 순양함 격침,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다. 세계 해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과 바다에서도 미제의 기술적 우세는 여지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전선 동부의 인민군 부대들도 삼척 해선에 진출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아군이 37도선까지 진격하자 미제는 급해났습니다. 7월 7일 화황이 유엔에 나타난 미국 대표는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반대파 사람들을 내쫓는 난동까지 부리면서 이른바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에 보낼 때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날조해냈습니다. 이어 트루맨은 예비역 장교들 앞에까지 나타나 열을 올리면서 메가더에게 더 많은 고용병들을 보내주려고 미국의 군사 초모부들을 몰아쳤습니다. 한편 미제는 살인장군 메가더를 유엔은 복종하지 않는 이른바 유엔군 사령관으로 올려놓으면서 조선 전쟁을 더욱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건 악명 높은 악마의 개 사단이라고 하는 미일 해병 사단이 조선을 향해 워싱턴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조선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미 공군 부대입니다. 영국 수상 애틀리는 미제와 손발을 맞추면서 영국 침략군을 조선 전선에 보내겠다고 맨 먼저 지저댔습니다. 제국주의는 큰 놈도 작은 놈도 다 승냥이들이었습니다. 영국 군함 워리아호입니다. 이 해적선은 조선 해협으로 가서 미 칠함대에 배속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전선에 누구보다 먼저 군대를 보내면서 동남아시아를 약탈할 때처럼 조선 인민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짓거렸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제의 주거인 우드란 토익의 두목 맨델레스도 5,000명의 고용병들을 조선 전선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미국 달러에 팔린 가나다 고용병들입니다. 한편 미 24사가 급히 부산에 상륙하여 대전 개선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 사단은 114번을 싸워 저본 적이 없는 상승사단이라고 합니다. (7월 8일에는)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대전에 기어들어 자기가 미국에서 첫째 가는 땅크전 전문가라는 것을 시해보려고 돌아쳤습니다. 보십시오. 미 24사가 땅크를 앞세우고 백악관의 커다란 기대 속에 금강좌안으로 살기등등하여 쓸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떠드는 이 어마어마한 무력이 밀려든 조선의 대전 개선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두고 봅시다. 이때 미 칠함대는 미 태평양 함대와 영구 화란 등의 군함 수십 척을 더 증강하고 우리나라 동서해안을 봉쇄했습니다. 적들은 중폭격기 4개 연대와 항공모함을 더 끌어다가 아군의 전선과 후방을 더욱 악랄하게 폭격했습니다. 조선 전쟁은
미제의 대대적인 무력 침공 확대로 말미암아 더욱 치열하게 됐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8일 방송 연설에서 우리 인민은 미제를 결정적으로 경멸소탕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미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한 대선멸전 대전포위 작전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전포위 작전 방침은 금강과 소백산 줄기 개선을 유지하려는 적의 기본 집단을 대전에서 일망타진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었습니다. 적들은 평택, 안성, 장호원 개선과 청주 대전 주변의 미 24사 관하 부대들과 새로 편성한 괴뢰 1군단의 방전 무력을 들이밀고 대전을 지탱하려고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런 종화하에서 인민군 부대들은 미 25사와 미 1기병사단이 대전직으로 기어들기 전에 높은 공격 속도로 금강을 강행 도하여 대전의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주타격 방향의 인민군 부대들은 7월 9일에는 구정리, 7월 12일에는 조치원을 해방하고 드디어 7월 13일에는 금강 개선에 진출했습니다. 연속적인 퇴각의 습관이 되어버린 적 해단병 무리들이 금강 이남으로 황황히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빠맞은 양키놈들은 금강교를 폭파했습니다. 최정인을 자랑하는 이 24사가 야수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대의 적기들이 인민군대의 금강 도하를 막아버리고 수만 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영영한 인민군 부대들은 오만부리하게 저항하는 미제의 상승사단의 발악을 짓부시며 금강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북구치는 물결, 쏟아지는 포화는 오히려 인민군 전사들의 용맹을 키워줄 뿐이었습니다. 아군의 용감한 포병들은 직사포를 강기슭에까지 내다 배치하고 부대의 금강 도하를 믿음직하게 보장했습니다. 공주와 태평리 방향의 인민군 용사들도 적들의 이른바 불태선을 무찌르고 7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작전 시간 안에 금강 도하 전투를 끝냈습니다. 그처럼 호언장담했던 최정 방어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자 어리나간 띠는 워커를 쳐다보았고, 워커는 밀 기병사단장 호바케이에게 빨리 대전에 도착하라고 호되게 몰아쳤습니다. 워커의 독촉을 받은 밀 기병사단이 인종에 처한 미 24사를 건져버리고 7월의 무더위 속을 헐떡거리며 대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포항에 상륙한 미 25사와 미 1기병사단이 황급히 대전으로 밀려오고 있을 때 금강을 강행 도하한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급속히 대전 포유한을 좁혀 나갔습니다. 한편 논산 개선을 떠난 인민군 제4사 18연대가 하룻밤 사이에 촉후 백리길을 강행군하여
대전 금산 사이, 대전 영동 사이에 적의 퇴로를 깜짝같이 차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에 몰킨 적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더는 저항할 능력을 잃은 미 24사는 살구멍을 찾아 금산과 영동으로 내빼려고 무진대를 쏟지만 그곳을 차단하고 있던 아군 18년대한테 얻어맞고 다시 대전으로 뒷걸음쳐와서 갈팡질팡하다가 몽땅 섬멸됐습니다. 대전으로 기어들던 미일기병사단의 선두부대도 영동 계선에서 아군의 타격을 받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대전 시내로 돌입한 인민군 백고 땅크 사단과 제3보병 사단의 용사들이 통쾌한 선멸전을 벌였습니다. 내빼자니 인민군대의 만세소리가 사면팔방에서 우리쳤고 숨어보자니 조선의 모든 것이 때리고 찌르는 것만 같아 오금이 저려 허청질만 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용사들은 소부대로 먼저 들어가 혼란시켜놓고 소탕전을 벌리는 전법으로 모조리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저항이라기보다 인정 직전의 발광이었습니다. 인민군대의 용활한 주체 전법 앞에 아메리카의 정예 사단은 완전히 섬멸됐습니다. (7월 20일) 대전은 해방됐습니다. 평범한 도시였던 대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석의 신화를 끝장낸 자랑찬 승리의 전적지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날의 전사는 말합니다. 대전 해방 전투는 그저 한 개 도시를 해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과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제 침략군을 타승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강력한 정면 타격과 우회 기동, 그리고 대부대와 소부대 활동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발악하는 양키들을 무자비하게 섬멸해 치웠습니다. 그때 미 24사 사단장 띠놈도 허술한 병사복을 벗겨입고 내빼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띠놈의 가련한 그 몰골에서 미제의 말로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은 노르망디도 필리핀도 아니었습니다. 미제의 상승사단은 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단장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메가더의 명령이 아니라 나어린 인민군 전사의 구령에 따라 고분고분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미국도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내리막길로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 전 띠인의 사단이었습니다. 백의 눈을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출전했고 그때마다 세계 최강과 승리의 명성을 떨치며 얼마나 많은 노예와 황금과 식민지를 얻어다가 백악관을 기쁘게 해주었던가. 그러나 메가더는 자기가 이 상승사단을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 밖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망상은 뒤집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조선인민군 앞에 미제의 거만한 콧대는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실로 대전 해방 전투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타고난 군사 예술의 빛나는 승리로서
현대 포위전의 가장 빛나는 모범이었습니다. 전사들이 대전 해방 전투를 기념하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전우들과 나란히 이렇게 서보는 시간은 전선 용사들에게서 특별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진의 산기슭에 백두밀림에서 울려 퍼지던 혁명의 노래가 메아리 칩니다. 춤추고 즐기던 화산의 이날은 먼 훗날에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싸움도 잘했지만 인민들 앞에서는 다정한 정치 활동가였습니다. 해방된 남반부 전 지역에서는 당과 인민정권 근로단체들이 신속히 복구되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도 참다운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권, 자기 땅을 가져보는 것은 대대로 처음,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반부 농민들은 토지개혁 경축 대회를 열고 이 기쁨, 이 행복을 안겨주신 오보이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보병 전사의 마음은 벌써 대구, 부산에 가 있습니다. 남진의 길에 오른 지 38일, 인민군 부대들은 전 전선에 걸쳐 낙동강 개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충국 동지가 지휘하는 제12보병사단의 전사들은 산악전을 잘하여 적들을 위해 포쳐 소멸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높은 산 험한 영을 넘어 낙동강 개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위제 침략자들은 지상군을 증강하는 한편 후방이 멀어진 인민군대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맹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탄약을 보내자 전선으로 달리는 후방 인민들의 마음은 끊을 수도 멈춰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후방도 전선이었고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불굴의 전사였습니다. 후방 인민들은 조국을 위하여 전선의 남편들과 아들, 딸들을 위하여 모든 힘, 모든 기술, 모든 물자를 총동원하여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후방 인민들의 지원은 낙동강 용사들의 용맹이 되고 멸종의 포화로 되었습니다. 원수를 무찔러 나무로 영적 인민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불과 한 달 반 만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 총 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고 적들을 낙동강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산, 도쿄, 워싱턴 사이의 통신은
비명과 괌소리로 차넘쳤습니다. 당황한 백악관의 두목들은 대공수 작전도라는 것을 짜놓고 태평양 방면의 육해공군 전체와 지중해 함대의 일부, 수많은 비행대를 조선 전선에 들이밀었습니다. 부산항에 미제 침략군과 영국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고영병 무리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었습니다. 부산은 이때 총 인구가 47만으로부터 300여만으로 격증했으며 도시의 총 수도 물량 2만 2천 톤 가운데서 1만 5천 톤은 미제 고용병들이 다 처먹었다고 합니다. 부산은 도시가 아니라 적들의 대병령이었습니다. 부산의 메가드가 급히 기어들었고 미 8군 사령관 워커넘은 그 무슨 훈장 수여식을 벌려놓으면서 고영병들의 떨어진 사기를 추겨 세우고 패전을 수습해버리고 돌아쳤습니다. 이 낙동강 지역 100km의 좁은 전선에 적들은 무려 20여만의 무력을 쓸어 넣었습니다. 1km에 평균 2,000명을 겹겹이 밀어넣고 한 달 이상 준비한 진지에서 최후발악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인민군 부대들은 두 개의 강력한 타격 집단을 묶고 적들의 발악적인 저항을 짓부셔 나아갔습니다. 적들은 천여대의 비행기로 맹폭격을 감행했습니다. 8월의 낙동강은 강물마저 타번지는 불바다였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의 당 조직과 민청 단체들은 전투원들을 영적 결전으로 불렀고 전사들은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해 다졌습니다. 유경수 동지를 비롯한 항일 투사들의 뒤를 따라 인민군 전사들은 피 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방침을 관철하여 불멸의 위훈을 떨쳤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친 전기철 용과 조순옥 용, 박현출, 장병달 용을 비롯한 포항의 팔용사들, 그들은 언제나 승리의 한기류에 전진하는 대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인민군대의 선멸적 타격 앞에 적들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군대수가 많아도 패전, 기술이 우세해도 패전이었습니다.
적들이 마지막 속을 부산으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 좀 더 멀리 달아나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내쳐 뛰었더라면 미제는 훗날에 더 큰 참패를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제는 죽음이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 전승의 그날까지는 아직도 간구한 싸움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